앞서서 우리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업 실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기업의 자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번 시간엔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산 구조를 이해해야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우리 주식 투자할 거잖아요. 이 지표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지표들을 이해하려면 기업의 자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자산 구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자산 구조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아파트 한번 사볼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돈 6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4억을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4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4억과 내 돈 6억을 합쳐서 총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죠. 자, 여기서 순자산 얼마인가요? 대출이 4억이니까 6억, 내 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6억이 바로 순자산이죠. 이 아파트는 대출이 4억 껴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지만 순자산은 6억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6억인가요? 아니죠. 이 아파트는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부채가 4억 끼어 있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는 10억짜리 아파트예요. 순자산이 6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총자산에는 순자산에다가 부채까지 더한 것이 총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순자산에 부채까지 더해서 총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순자산은 자기자본 또는 자본 또는 장부가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쓰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보면 순자산이라 그러고요. 어디서는 뭐 자기자본이라 그래서 되게 막 헷갈리고 정리도 안 되고 그래요. 외우십시오. 순자산, 자기자본, 자본, 장부가치 다 같은 말이다. 또는 뭐 자기자본을 줄여서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본 총계라고도 합니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사용처가 좀 다른데요. 순자산은 순수한 회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내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그래서 이게 순수한 자산이다 해서 순자산 이런 표현을 쓰고요. 흔히 비영리 단체의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자기 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자본이라는 말에서 좀 냄새가 나죠. 장사하는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순자산을 특별히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장부 가치는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질 때 이 회사가 건물을 얼마 가지고 있고 토지가 얼마 있고 무형의 기술이 또 얼마가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그래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질 때 장부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흔히 이거 돈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야 장부 가져와봐 이런 표현 쓰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볼 때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어. 이럴 때 장부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시장가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장부가치를 얼마라고 따졌어요. 이 회사의 장부가치가 100억이야. 건물이 50억짜리 있고 토지가 20억짜리 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 30억 되는 걸로 평가돼. 그래서 이 회사의 장부가치는 총 100억이야 라고 하나하나 내가 따졌어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똑같이 이 회사를 100억짜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회사 전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회사가 비록 장부가치가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난 50억이나 되면 살까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이 PBR이 0.5입니다. 장부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의 평가, 즉 시가총액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또는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라고 장부상으로는 계산이 되지만 전망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는 150억을 주고라도 이 회사를 사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평가, 즉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장부 가치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PBR 1.5가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완전히 동일해서 PBR 1인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별로 없죠. 높거나 낮거나 한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PBR 1이 안 되는, 즉 장부 가치보다도 못한 시가총액을 갖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비전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할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순자산, 자기자본, 자본, 장부가치 다 같은 말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부채는요, 유동부채, 고정부채, 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이 되지 않는 1년 이내의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 고정부채는 그 반대죠. 장기부채를 고정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당금은요, 얼마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GM의 전기차 볼트에 납품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큰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미래의 이 리콜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충당금이죠. 이렇게 충당금은 미래에 나갈 것이 확실한 돈을 미리 쌓아놓는 것을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갈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업이 뭐 다른 데서 빌려온 돈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래에 나갈 것이 확실한 돈, 이런 건 충당금까지 해서 전부 부채죠. 자, 그래서 총자산은 순자산과 부채로 구성된다. 순자산은 자기자본, 장부가치라고도 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할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순자산을 특별히 자기자본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자기자본, 장부가치가 결국은 시가총액에도 연결된다라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자기자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 자기자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 친구 4명이 모여서 카페를 차리기로 합니다. 이 카페 주식회사고요. 그리고 1인당 1억 원씩 출자해서 총 4억 원의 미천으로 카페를 차립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잖아요. 그래서 총 4만 주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인당 1억씩 출자하고 만 주를 받아요. 그러면 주당 얼마죠? 10,000원이죠.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 4만 주, 그리고 주당 액면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모인 4억 원, 바로 기업 설립 자금, 바로 자본금이 되죠. 이 자본금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처음 설립한 그 금액 그대로 갑니다. 자본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총 발행 주식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조절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한다, 뭐 돈을 더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유상증자를 하죠. 그럼 총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는데, 웬만해선 자본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총 발행 주식수와 액면가는 유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잉여금이 있는데요. 그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뉩니다. 이익잉여금은, 자, 방금 카페 차렸잖아요. 장사가 잘 돼서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 친구들 4명이 또 모입니다. 바로 주주총회죠. 주주총회에서 자, 남은 1,000만 원, 이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우리가 100만 원씩 나눠 갖고 600만 원은 또 이런저런 돈이 들 테니까 적립해 놓고 우리 400만 원, 각 100만 원씩 나눠 갖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눠 갔습니다. 이때 나눠 가진 400만 원, 이거 뭔가요? 바로 배당금이죠. 순이익 1,000만 원, 그리고 배당금 400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남은 600만 원, 이 남은 600만 원은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는데요. 자, 이제 또 이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또 꼬셔요.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서 꼬십니다. 우리 카페 정말 장사 잘 돼. 너도 투자해서 장사에 참여하면 너도 좀 짭짤할걸? 그런데 우리가 이미 1년 이상 이 카페를 운영을 했고, 우리는 1억 투자해서 1만 주를 받았지만 너는 그 조건에는 안 되겠고, 똑같이 1만 주 줄 텐데 2억 원 투자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주당 2만 원에 팔게 된 거죠. 액면가는 10,000원이지만 발행가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당 10,000원의 잉여금이 생기죠. 1만 주를 줬고 주당 10,000원의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의 잉여금이 생기죠. 이 1억 원이 바로 자본잉여금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이제는 5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액면가는 10,000원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은 4억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2억 원을 받았으니까 자본금에 1억 원을 넣었지만 그래도 1억이 남죠. 이 1억이 바로 자본잉여금이고 이 1억은 잉여금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자본금은 5억, 잉여금은 1억.
그리고 아까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도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은 1억 6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 자기 자본은 결국 6억 600만 원이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외에도 자본잉여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할 거고요. 대표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이게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많이 쓰시죠? 그래서 네이버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네이버의 첫 화면입니다. 위에 메뉴가 메일, 카페, 블로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 증권을 클릭해 보시면 그 오른쪽에 두 번째 화면이 바로 증권 화면입니다. 그 증권 검색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삼성전자 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왼쪽 위에 보시면 삼성전자 첫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3번 종목 분석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4번 그 기업 내용을 보시면 그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그런 표가 나오는데요. 그 표를 확대한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1번 밑줄 쭉 그은 것이 있죠. 자, 바로 자산 총계. 이게 총 자산이고요. 2번의 부채 총계가 부채고 3번의 자본 총계가 자기 자본, 자본, 장부 가치입니다. 자, 총 자산은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라고 했죠. 그래서 그 3번의 자본 총계와 2번 부채 총계를 더하면 자산 총계가 됩니다. 한번 더해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4번 밑줄 자본금이 있는데요. 이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이 바로 자기 자본이라 그랬죠. 그런데 3번의 자기 자본, 4번에 자본금이 있는데 잉여금이 없어요. 그렇다면 3번의 자기 자본에서 4번 자본금을 빼면 그러면 잉여금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자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자산 구조로부터 실적 지표와 밸류에이션 지표도 끄집어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